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수사하고 있는 사법당국은 용의자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남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슬비 가능성도 있어 진화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시아 웨스턴 지역에 노숙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G세대 대졸자 채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세대를 채용했다 해고한 고용주들도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졌던 재택근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던 대규모 송유관이 폭발했습니다. 불기둥이 이틀째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치면서 인근 주택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힙합 거물로 알려져 있는 퍼프데디가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 폭행과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을 맞아 조상의 묘를 찾는 시민들과 고국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 등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도 여야는 각자 자신들만이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한다면서 상대방의 민심 역행을 비난했습니다. 다저스가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9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침묵했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아틀란타가 필라델피아를 22대 21이라는 극적인 승리로 거뒀습니다. 아틀란타의 키커 구영회 선수는 3번의 필드골 찬스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9.6원입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남가주에서 발생한 3가지 산불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산불로 발전한 브릿지 산불입니다. 브릿지 산불은 오늘 오전 7시 26분 방금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54,795에이크를 전소시켰고 25%가 진화 중입니다. 진화율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 산불은 오늘 오전 5시 43분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면 39,111에이커를 전소시켰고 49%의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업데이트 내용은 없고요. 어제 오후 8시 현재 23,519에이크를 전소시켰고 31%의 진화율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이 3개의 대형 산불로 11만 에이커 이상이 현재 이렇게 불에 타면서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증가하면서 산불 확산세가 둔화돼 진화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십 채 건물이 전소되는 등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주말부터 서서히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며 확산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로 이동한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0도 정도 낮아졌고 그리고 오늘부터 2, 3일 사이에 남가주 일부 지역에 소나기, 이슬비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국립기상청의 브라이언 루이스는 기온 변화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다. 큰 위안이 된다. 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릴 확률은 30%, 40% 정도예요. 그래도 왔으면 좋겠네요. 산악 지역에는 강풍이 예상되고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예년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주에 진화를 많이 해놔야 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인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가 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용의자가 건물 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3시 52분경 911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용의자는 이미 2층 유닛에 몸을 숨긴 상태였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즉시 스와팀을 투입하고 주변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스와팀은 패럿 발사기라는 특수 장비를 동원해 상황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찰은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방구조대는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고 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을 대하는 방법, 구세대들이 잘해야 된다 항상 얘기를 하죠.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새로운 직원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도 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아니기도 한 모양입니다. 기업주들이 Z세대, 이 Z세대 대졸자 채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Z세대를 채용했다 해고하는 고용주들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Z세대들도 예전과 달라서 회사와 내가 맞지 않으면 이직을 쉽게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USC를 졸업한 김모양, 경제학 전공인 김양은 졸업 후에 베버리힐즈에 위치한 한 홍보회사에서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가 잦은 데다 업무 내용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달라 수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모가 소유한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LA 카운티의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이 일도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젠지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졸자들은 의미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 직장에서 본인의 기대치와 맞지 않은 경우 참고 견디기보다는 직장을 옮기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혹은 주말에 초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데다 기존의 연공 서열 체계에 불만을 가지는 경향도 높아 상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까다로운 데다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이나 업무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느끼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을 고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인텔리전트닷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인 고용주 6명 중에 1명꼴로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젠지세대 졸업생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75%는 올해 채용한 최근 대학 졸업생 중 일부 혹은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고 응답자 10명 중에 6명꼴로 올 들어 채용한 대졸자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갓 채용한 대졸자들의 해고가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시에 경험이 적은 젊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향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담당자의 약 20%가 새 직원들이 지각이 잦고 업무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7명 중에 1명꼴로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젠지 세대에 실망해서 내년 채용 사이클에서는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채용을 자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젠지 직원들이 전문적인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나 소프트 스킬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고용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젠지들의 직업 충성도가 낮아 이직이 잦은 데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8월 전국의 약 1,00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내년이 되면 Z세대가 전체 노동력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젠지를 무조건 꺼릴 것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채용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업 채권 추심 회사가 전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부채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순위를 매긴 결과 워싱턴 DC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지역 주민들은 평균 53,782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부채로 인한 총액수가 1,467억 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학자금 보채액은 1인 평균 36,891달러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39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차용자가 있고 이 가운데 51%는 35세 미만입니다. 학생들의 높은 주거 비용과 부모로부터의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이 학자금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LA 한인타운 보판 윌셔와 웨스턴 지점 지하철역에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웨스턴길을 따라 위치해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16일 낮 1시 30분경 타운 윌셔와 웨스턴역 앞에서 메트로 경찰국이 노숙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치안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노숙자는 다른 노숙자들을 선동해 타운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거나 웨스턴길을 따라 위치한 업소 입구 앞에 진을 핀 채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은 이날 오전 윌셔와 웨스턴역 지하철 주변에 집결한 노숙자들에게 해산을 지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결국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치안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점도 있지만 노숙자들로 인해 인근 업소들에 발생하는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턴길을 따라 옷가게와 그로서리 마켓, 식당 등 한인 업소들이 줄지어 있는데 근래 들어 거리에 진을 치는 노숙자들로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웨스턴길에는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을 비롯해 패스트푸드 식당과 UPS 우체국 등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수년 전에 생겨났지만 UPS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들의 경우 영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일부 매장들의 경우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홈리스들로 인해 타운이 슬럼화되어 가면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매장들의 경우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업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업에 탄력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겨우 매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고군분투할 따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주들은 시당국이 적극 나서서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카운티의 놀웍시를 향해서 노숙자 긴급 쉼터와 지원 주택 건설 금지 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놀웍시 의회는 지난 8월 6일 긴급 쉼터와 원룸형 주거시설, 지원주택, 임시주거시설 등의 건설을 금지하는 긴급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놀웍시가 노숙자 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야영지에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고 놀웍시는 쉼터와 서비스 제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놀웍시에 약 17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쉼터와 관련 시설 건설 금지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놀웍시는 주택위기법에 근거해서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긴박한 위협이 있을 때 지방정부가 주택이나 시설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금지 대상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도시 전체에 대한 위협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주정부는 이번 위반 통지로 인구 10만 명의 놀웍시가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의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 두 오렌지 카운티 도시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주정부의 소송에 패소해서 새로운 주택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놀웍시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2028년 LA 올림픽을 차 없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발표를 듣고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의 계획은 올림픽 기간인 17일 동안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해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수천 대의 버스를 동원해 시민들을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버스는 타 지역에서 또 빌려오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NX의 크레이크 피그너 기자는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을 참관하고 돌아온 시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차 없는 거리의 비전 지지를 하고 실현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시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KT 야로슬라브스키 의원은 목표의 90% 달성하고 버스 구매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LA시는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타 지역과의 협력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완전한 차 없는 올림픽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당 수준의 차량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은행 예금고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특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타운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에서 영업하는 은행 중 예금 시장 점유율은 전국 3대 은행인 체이스뱅크와 뱅크 오브 어메리카, 웰스파고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뱅크 오브 호프가 8위, 한미은행이 19위, PCB뱅크가 27위, 오픈뱅크가 29위를 차지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연방예금 보험공사와 각 은행 자료를 토대로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가장 자산 대비 수익률이 높은 LA 카운티 은행 리스트에서는 CBB뱅크가 8위로 한인은행 중 으뜸이었고 오픈뱅크가 18위, PCB뱅크가 22위, 한미은행이 23위, 뱅크 오브 호프가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한국 방문 여행객을 대상으로 플라이 투 코리아 위드 아시아나 에어라인스 이벤트를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9월 17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피닉스, 덴버, 보스턴, 시카고, 밴쿠버를 포함한 북미 17개 주요 도시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할인된 특가로 제공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미주에서 고국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 증편 계획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의 주간 운항편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추가 배치해 주 10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시애틀 노선을 매일 운항 중이며 뉴욕 노선은 하루 2회, LA 노선은 초대형 항공기 A380을 투입해 매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 flyasiana.co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한 달 새 LA 카운티에서 3명의 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총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올해 101세 여성 신모 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질식 및 익사로 사망했는데 검시 결과 자살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은 55살의 여성 엄모 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41살의 남성 김모 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 3명 외에도 LA 카운티에서 13명의 한인 자살이 보고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LA 카운티 지역에서 한 달에 2명꼴인 22명의 한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022년 29명, 2021년 24명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숫자지만 한인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인들의 고립감, 자살 충동, 자살률 등은 인종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종료됐지만 그 옆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와 박탈감, 배우자 혹은 자녀와의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살이 한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신건강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경우는 적은 편으로 정보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일종의 낙인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적 영향, 정비기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 한복판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인 76살의 김홍래 씨에 따르면 16일인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윌셔 블루버드에서 벌먼 애비뉴 방향으로 운전 중에 호바트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난폭 운전 차량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김 씨가 차량 운전자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고 은색 쉐비 세단을 운전하던 30대 중반의 히스패닉계 차량 운전자는 김 씨에게 손가락 제스처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차에서 내려 불만을 토로했으며 쉐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김 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동안 폭행을 계속하던 쉐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다시 탑승해 그대로 도주했으며 김 씨는 피를 흘리고 직접 올림픽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측은 김 씨가 직접 촬영한 용의자 차량 번호를 토대로 해서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형사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2분경 코리아타운 벌몬 애비뉴와 유가 교차로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총기로 제압된 채 체포됐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추가 지원과 공중 지원을 받으면서 즉각 해결됐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용의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올드 노크로스 로드 선상에서 방화 및 경찰 대치 사건이 발생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조나단 리 씨가 체포됐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6시경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둘루스 엘크론 테라스와 게인스웨이 테라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신고가 접수돼 귀넷 소방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는 33살의 조너선 리로 밝혀진 남성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소방대의 진입을 막았고 이 남성은 소방대가 출동하자 처음에는 칼을 든 채 집 밖으로 나왔다 이내 다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남성이 칼을 든 것으로 확인된 당국은 경찰 특공대인 스와팀을 출동시켰고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경찰과 심리상담가가 자수를 권하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결국 스와팀에 의해 체포된 남성은 일단 정신건강 감정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나단 리 씨는 1급 방화, 1급 재산 손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택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소아과 전문 클리닉을 개원하고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유가와 킹슬리 구 장봉숙 소아과 자리에 이웃케어 클리닉 소아과를 개원하고 영유아부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웃케어 클리닉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소아과 진료를 해왔지만 이번에 전문 클리닉을 오픈하면서 강형태 소아과 전문의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한편 이웃클리닉 소아과는 건강검진, 신체검사, 예방접종, 발육과 발달검사, 치아, 시각, 청각검사, 영양상담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메디케이를 포함해 다양한 보험과 신규 환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월 31일 제임스 현 LA 한인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한인회장 후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한인들은 LA 한인회의 영킴 이사장과 스티브 강 수석 부회장, 에밀 맥 수석 부회장, 그리고 로버트 한 이사 등입니다. 한인회 임원으로 적극 활동해왔던 이들에게 한인회 주변에서 출마 권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모두 본인이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 아닌 만큼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9월 17일 화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도 지나지만 어제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여전히 2년권을 밑도는 상태로 어제보다는 그래도 2도에서 4도가량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보이고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중에 이슬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목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초반까지 다시 떨어져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 되겠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고 이번 주 주말에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60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56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 이어지겠고 곳곳에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다 붙잡힌 남성이 골프장 숲속에서 12시간 동안이나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계속 걸어오라고 소리치고 옷을 걷어올린 남성이 다가오자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발각돼 달아난 지 40여 분 만입니다. His facial affect was very bland. He was not emoting any emotions at all. He made no statements. 미 사법당국은 피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향후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소장엔 범행 당일 구체적 행적이 담겼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기록 조회 결과 라우스는 12시간 동안 골프장 인근 숲속에서 머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위협 감지에 실패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비밀 경호국은 당시 범인이 총을 한 발도 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경호국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Could only see the barrel. How good is that, right? But could only see the barrel. 다만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범인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다면서 그들의 말 때문에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겁니다. 단결을 강조하던 1차 암살 시도 당시와는 달라진 대응으로 초박빙 판세에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용의자의 총구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한 경호국이 대단하다고 칭찬은 했지만 이 경호 실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암살 시도 사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됐던 온라인 대담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골프를 치다 총성 4대발이 들렸다고 사건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경호원들의 판단에 따라 즉각 대피했다며 비밀 경호국의 업무 수행은 탁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ould only see the barrel. How good is that, right? But could only see the barrel. Based on that, he started shooting and ran toward the target and was shooting a lot of. 비밀 경호국도 용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며 모범적 대응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비공개 골프 일정이 생겼지만 곧장 경호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The subject, who did not have line of sight to the former president, fled the scene. He did not fire or get off any shots at our agent. 하지만 경호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12시간이나 현장에 있었다면 진작 발견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책임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암살 시도를 규탄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의 적대적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But you know the big difference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s that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펜스는 트럼프가 사건 당시 5번 홀에서 막 버디를 기록하려던 참이었는데 퍼팅을 끝내지 못해 좀 짜증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2달 사이에 두 번째 암살 시도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데 안도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화해줘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인 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출범의 즈음에서 진행한 온라인 대담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 원하더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중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재선 도전에 나선 이후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도 틱톡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악시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팔로워 1030만 명을 보유한 이사 카를로스 에스페냐 등 틱톡 인플루언서들과 일련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개인정보가 중국 정보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지만 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틱톡 활용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대규모 송유관이 폭발했습니다. 불기둥이 이틀째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치면서 인근 주택가에 주민 대피령 내려졌습니다. KBS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공터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화염은 삽시간에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하더니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마을로 현지 시각 16일 오전 10시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해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We just felt and heard this loud explosion. The whole building was shaking. It was very hot. Our skin, it was so hot on us, like as we were like running away. 초대형 불기둥에서 화염이 낙하하며 인근 주택들과 도로를 덮쳤고 주민들과 사업장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학교들은 모두 전면 휴교에 들어갔고 불길이 전력망까지 번져 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I'm wondering if I'm ever going to get home, if it's going to be okay. 불이 난 휴스턴은 미국에서 정유 공장과 송유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시 당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송유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밸브를 잠갔다면서도 대형 배관에 가스가 남아 있어 불길이 잡힐 때까지는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의 공장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이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어제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잉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브라이언 웨스트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서 비용 절감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보잉은 우선 채용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임시 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필수적인 출장은 중단하고 승진과 관련된 임금 인상도 중단하는 한편 항공쇼, 자선기부에 대한 지출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의 출장을 없애고 비필수 계약자는 해고하는 한편 팀 이벤트에 대한 지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잉 공장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8일 노사영 측은 4년간의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고 노조는 이에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져 왔던 재택근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 기업 대부분이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의 정책 변화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수하라,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독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경영진급 간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진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하나로 반도체 제조인 파운드리와 설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올해부터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재무 실적을 발표해 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자회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CNBC 방송은 소식통을 이용해 인텔이 외부 자금 조달 외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해서 별도의 상장 회사로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이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 주가는 어제 3% 하락했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고밍치는 아이폰 16의 첫 주말까지 사전 주문 판매량이 약 3,70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량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약 13% 줄어든 수치입니다. 인기가 높은 고급형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기대보다 약한 결과라고 고밍치는 분석했습니다. 이 수요가 예상보다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요 판매 포인트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6 출시와 함께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 기기에 탑재될 애플의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아이폰 16과 함께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에 배포되는 iOS 업그레이드 버전부터 일부 기능이 담길 것이다 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자사의 제품에 탑재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능을 대규모 업그레이드했습니다. MS는 어제 MS365 웨이브 2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AI를 이용한 새로운 기능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코파일럿이라는 AI 챗봇을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 자사의 MS365에 탑재해 오고 있습니다. MS는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조직 내에서 동료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오피스 캔버스인 코파일럿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코파일럿 페이지를 이용하면 모든 코파일럿 상호작용을 협업 캔버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챗봇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MS는 AI 에이전트가 가상 직원처럼 작동하면서 또 작업을 자동화하는 코파일럿 에이전트도 정식 출시했습니다. 365 코파일럿 구독자는 이용자가 직접 자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엑셀 코파일럿도 업데이트돼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몰라도 자연어를 사용해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 원두와 오렌지 수출 세계 1위 국가 브라질에서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주째 계속되는 이중고의 농산물 생산량 차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관련 시장은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커피 품종인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뉴욕 선물 시장에서
3.3%가 급등한 채 파운드당 2.6달러로 거래됐습니다. 올해에만 40% 가까이 비싸진 가격입니다. 세계 커피 시장을 고품질의 아라비카 원두와 함께 양분하는 롭스터 품종 역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브라질은 아라비카 올 시즌 생산량이 전년 동기보다 8.2%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수치는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상파울로 대학교 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오렌지 농가 역시 가뭄에 더해서 황룡병 영향으로 울상입니다. 브라질 감귤 생산자 협회는 올해 오렌지 생산량이 지난해 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선물거래소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을 다시 들썩이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설탕 생산지인 상파울로주에서도 사탕수수 농장 중 상당 부분이 화재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의 핵심 관계자가 인플레이션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미국 외교협회 주최 대담을 통해 지금 미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근로가정과 중산층의 지불 능력과 그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17일과 18일에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2022년 3월 이후 유지해온 통화긴축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4연전 마지막 경기 가졌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역시 요새 이제 시즌 한 10몇 경기 남았거든요. 오타니 선수에게 모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풋볼 시작하면서 관심은 또 반으로 뚝 떨어졌죠. 네, 모든 관심은 켈시와 스위프트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9대0으로 꺾고 2승 2패 시리즈 4연전을 2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금요일 토요일 두 경기에서 패했었죠. 2대6 그리고 1대10 이렇게 패했던 다저스는 일요일과 월요일 어제까지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2승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애틀랜타의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상하게 애틀랜타를 만나면 다저스가 잘 못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4연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는 4타수 무안타, 그런데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인 기아가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매직 넘버를 1로 줄인 상태에서 SSG에 졌지만 2위 삼성도 패하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의 직행을 확정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1승만 보태면 우승, 그 간절함과 조급함 사이에서 추석날 문학구장의 기아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첫 해부터 김선빈과 김도영의 안타와 소크라테스의 볼넷을 묶어 만루를 만들었지만 이우성의 땅볼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안방에서 남의 잔치는 못 본다는 SSG 김광현의 역투 속에 침묵만 이어간 기아. 5회와 7회까지 무려 3차례 만루 찬스에서 기아는 단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5강 싸움 벼랑 끝인 SSG가 김광현의 시즌 10승을 만들며 3연승,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두산이 2위 삼성을 잡아준 덕분에 기아는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삼성이 남은 7경기를 모두 이겨도 기아 승수를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기아가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7번째입니다. KBO 리그 최초 80년대생 사령탑 이범호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이 똘똘 뭉치고 전력 공백이 생길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기아는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7경기, 주전을 쉬게 하고 유망주 감각을 키우고 나아가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에 도전하는 김도영을 지원 사격하면서 기아는 여유롭게 가을 잔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